예, 안녕하십니까.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 방구, 구죠. 구상의, 그죠? 이런 식의 어떤 패턴 형태로 해가지고 구멍을 뚫는 방법이 없는지 그걸 질문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또 생각해 볼지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먼저요. 밑에 있는 구 있죠. 동그란 구멍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죠. 새 파일 하시고요. 파트로 들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버전이 솔리드웍스 2014 버전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2010이나 13까지는 지원을 할 것 같은데 그분이 질문하셨던 버전은 2007 버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기능이 그 프로그램 버전에 있는지는 확신을 못하겠습니다만, 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흰 단색으로 하겠습니다. 먼저요, 굴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정면에다가 굴을 하나 그리죠. 중립점 홀을 이용해서요, 찍고 찍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는요, 반경 10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를 더 그리죠. 네, 그리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90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스키 누르면 이렇게 단축 메뉴가 보이니까 좀 더 쉽게 여러분이 솔리드웍스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여선이랑 원점이랑은 일치, 그 다음에 여기도요, 일치로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선 하나 그려 놓으면 회전축으로 인식을 하겠죠. 자, 이렇게 단면을 그렸습니다. 자, 빠져나오죠. 회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360도 돌리면 이렇게 방구가 만들어지겠죠. 자, 일단은 먼저 저장부터 해놓고 시작할까요? 예,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테스트란 폴더가 있어서 그런가요? 바탕화면에 혹시나 자료가 날라갈지 모르니까요. 솔리드 웍스 테스트라고 하죠. 자, 그런 다음에 이걸 가지고 한번 위에다 구멍을 뚫어 보겠습니다. 뚫는 방법이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일단은요, 저는 정면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윗면 있죠. 윗면을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모서리를 위로 잡아당기면 옵셋 하실 수 있죠. 방향이 100이었으니까 한 120 정도로 위로 가져오겠습니다. 오케이. 이 면에다가 스케치를 하죠.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렇게 방향 지정할 수 있는 창이 뜨고요. 핀을 박아 놓고 노멀하게 보겠습니다. 위에다가요, 원을 그리겠습니다. 공면 툴은 좀 끊을까요? 이렇게 한 150 정도로 하겠습니다. 바이 나왔어요. 요거를 그에 투영을 하겠습니다. 면에 스케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케치를 이 면에다가 반대 방향으로 하면 사실은 옆에서 보면 이거는 평면상에 있는 원이 되는 거죠. 여기에 평행 이동하면서의 어떤 교선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니까요. 자, 숨기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다가 이제 원을 하나 그려보게, 점을 하나 찍겠습니다. 그래야 전면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전면을 만드는 방식은 여러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참조 영상 중에서 이 선을 찍고요, 중앙이 찍히죠. 그러면 요거 하셔가지고 뭐 거리상으로 0 이렇게 하면 0이 드나요? 안되죠. 0.01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비율로 하셔가지고 0 하면 이미지 점이 잡히죠. 근데 이건 어디에 잡히는지는 사실은 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한다 그러면 우측면하고 이 선하고 어떤 교선상의 교점에 여기 찍히고 싶다 그러면 우측면을 스케치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점 하나 찍고요, 이 점은 우측면 상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 투영된 선이랑 뭐 하면 됩니까? 관통하면 완전 정의가 되겠죠. 그렇게 하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면에다가 여기다가 요 점에다가요, 전면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기존면 잡으시고요, 점 찍고 9의 바깥쪽 면을 찍으면 이렇게 전면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자, 오케이 하고요, 평면에다가 스케치 그리겠습니다. 원을 하나 그리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반경은 한 10 정도로 주죠. 바이 나오셔가지고 돌출 컷 하겠습니다. 어디까지요? 다음까지 하면 이제 구멍이 뚫리게 되겠습니다. 평면을 잠시 숨기죠. 이렇게 뚫은 구멍을 이렇게 쭉 패턴식으로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곡선 이용 패턴 하셔가지고
방향은 곡선을 잡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패턴을 피처는 금방 우리가 만들어 놓은 돌출 컷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곡선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곡선 변형이랑 선 3D 커브 따라갈 때 쓰는 겁니다. 옆에서 보면 이거는 3D 커브가 아니라 평면상에 있는 커브나 마찬가지죠. 그럴 때는 곡선 옵셋을 쓰시면 되겠고요. 이런 경우는 이걸 쓰나 이걸 쓰나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정렬 관계대에서는 이 곡면의 수직으로 이렇게 들어오게끔 하셔야겠죠. C대 정렬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옆에서 보면 첫 번째 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 있죠. 곡선에 접합하셔야지만이 곡면에 노멀하게 수직으로 파고 들어가는 구멍이 생성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동등 간격으로 하셔가지고 360단에 한 15개만 이렇게 뚫었습니다. 오케이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 있죠. 물론 안쪽에 또 필요하다 그러면 어디 샤워 구멍처럼, 샤워기에 어떤 구멍처럼,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이 과정을 반복하셔야겠죠. 평면은 있으니까 거기다가 원 그리셔가지고 투영하고, 예, 패턴까지 좀 반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냥 옆에서 보면 평면상에 있는 원 따라서는 이렇게 곡선 패턴이 잘 되는데, 좀 다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평면 1에다가요 다시 한번 스케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위에서 한번 보죠. 이번엔 사각형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심 사각형을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잡았습니다. 시수는 한 70 정도로 할까요? 두 개의 길이는, 예, 같다라고 보겠습니다. 동등 하시면 되겠죠. 필렛 처리를 안 했어요. 그럼 이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 한번 보죠. 자, 먼저 투영을 하겠습니다. 투영 곡선 이 스케치를요 면에다가 반대 방향 오케이. 그렇게 되면 여기 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면 만들기는 쉽겠죠. 면 잡고 요 포인트 잡고 그럼 전면이 만들어지겠죠. 오케이. 면에 스케치 원 하나 그리고요 치수 10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빠져나오셔가지고 돌출 컷 어디까지요? 다음까지 오케이 하면 뚫리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한번 패턴을 해보겠습니다. 곡선 이용 패턴, 여기다가 이 선을 잡으면 이 선이 전체가 다 선택되나요? 아니면 일부분만 선택되나요? 이 일부분만 마치 전체가 다 선택된 것처럼 보이시죠? 한번 찍어 보십시오. 이 부분만 선택된 겁니다. 네, 패턴을 피처에다가 돌출 컷을 잡아주면 여기서만 패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한 5개를 해볼까요? 그렇죠? 여기다 대고 이 선을 잡을 수 있나요? 못 잡습니다. 잡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만 잡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전체를 다 한꺼번에 선택하는 방법이 없을까? 마법을 부려보겠습니다. 일단은요 위로 올리겠습니다. 요 롤을 투영 곡선까지요. 그렇죠? 올렸는데 자 보십시오. 여기 곡선은 숨기겠습니다만 일단 그냥 3 스케치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셔가지고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요 곡선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요소 변환하시죠. 하면 요렇게 3차원적으로 투영되어 온 제3의 선이 생성이 되겠죠. 요 곡선은 잠시 숨기겠습니다. 이제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하나의 단일선이 됐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선을 다 잡든지요 하셔가지고 도구에 보시면 자유곡선 도구에 보시면 맞춤 자유곡선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 개의 어떤 단일선들을 세그먼트라고 그러죠. 이런 세그먼트들을 하나의 단일선화 시키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뭐 할까요? 어셈블리 다 한 다음에 그렇죠. 모션 스터디 할 때 경로 어떤 잡아줄 때요. 그렇죠. 세그먼트들로 이루어진 그렇죠. 개별선들을 이루어진 어떤 스케치 같은 경우에는 경로 역할을 수행을 못합니다. 이 팀에 맞춤 자유곡선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이 값을 최대한 줄이셔가지고 코너에 딱 붙게끔 그렇게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본하고 같으려면요. 오케이. 겉으로 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자, 빠져나왔어요. 다시 밑으로 내려보죠. 됐죠? 피처에서요. 곡선이용 패턴 해보겠습니다. 경로를 찍어보시죠. 전체가 다 선택되죠? 그 다음에 패턴할 피처는 얘를 잡아주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따라가나요? 못 따라가죠. 왜? 이게 지금 이 커브는 평면에 있는 커브가 아닙니다. 옆으로 보면 이게 3차원적으로 있는 커브니까 곡선 변형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곡선 변형을 했을 때는 반드시 이 수직면에다가 이 커브가 있는 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이게 따라 흘러갑니다. 여기를 필렛 처리하고 안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전체 간격 안에 15개, 뭐 10개 정도로 할까요? 이렇게 하시면 좀 더 균등하게 배분이 되겠죠. 요 점이 되고, 요 사이가 좀 그렇습니다만, 이거는 개수를 좀 맞추시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위치를 좀 맞추든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6개, 16개 정도 짝수로 맞추면 딱 되네요. 자, 오케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패턴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숨기고, 이것도 좀 숨겨볼까요? 네.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내가 원하는 문양을, 이런 건 지금 굳이만은 다양한 곡면에다가 입힐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굴을 만드실 수 있겠죠. 이런 패턴을 처음에는 이제 곡면 포장을 할까 생각했는데 이게 안됩니다. 곡면 포장은 이런 구체면에다가는 곡면 포장을 하실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고요? 평면에다가 제가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에서 봤을 때요, 여기다가 원 그린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오목 개념을 해가지고 뚫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선을 잡았습니다. 여기다 오목을 하셔가지고 이 면에다가 두께 아까 100에 90이었으니까 10이 되겠죠. 근데 이 면을 잡으면 면이 안 잡힙니다. 그렇죠? 찍으면 원구형 또는 환원체 면을 선택했습니다. 현재 지원되지 않는 유형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원기둥이라든지 그런 데만 이게 정상적으로 곡면 포장이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안 되고요. 일단은 그렇죠? 현재 우리가 쓸 수 있는 기법은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곡면을 이용하신다 그러면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해서 만들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저장을 해 놓을까요? 여기 한 가지 방법이고요. 두 번째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분이 또 생각하셨던 게 뭐냐면, 지금 어떻습니까? 순간 이 면에 수직으로 직각으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살짝 이렇게 굴곡지게 이렇게 뚫고 싶어요. 안에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렇게 되면 그냥 속도감 있게 그냥 확 나오겠죠. 우리가 이제 그 세면대 있죠. 세면대 보시면 어떻습니까? 일자가 아니죠. 이렇게 유선형이지 않습니까? 왜죠? 물이 흘러가면서, 물론 뭐 밑에서 냄새가 들어오지 못하게끔 물이 일정 정도 차있게끔 하기 위해서도 그렇겠지만은, 물이 내려갈 때 어느 정도 속도감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겠죠. 자, 그런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일까요? 자, 일단 회전체는 이렇게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위에 평면을 옮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곡면까지 투영 한 대까지는 그냥 쓰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선입니다. 똑같은 요 선인데 요 스케치를 다시 한번 보이게 해보죠. 지금은 어느 면에, 바깥면에다 투영을 한 거죠. 그렇죠?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투영을 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이 스케치를 어느 면요? 이 안쪽 면에다 한번 투영을 하겠습니다. 반대 방향. 그러면 다른 위치에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같은 위치인가요? 위에서 보면 일단 오케이 해보죠. 같은 위치인가요? 자, 이거 같은 위치로 투영되는군요.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쪽이 조금 더 크든지 작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새로 하나 더 그리죠. 뭐. 위에 평면에다가요, 스케치는 숨기고요, 평면에다가 스케치 수직으로 볼까요? 이렇게요. 좀 작게 그려보죠. 이 부분을 한 130 정도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고요. 이렇게 그린 선을 투영을 하겠습니다. 손 잡고요. 그 다음에 면 잡고 반대 방향으로, 참 면이 바깥면이 아니죠. 저는 안쪽 면을 잡겠습니다. 이번에는 오케이 하면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할 거냐면 교선을 구하겠습니다. 각각이요. 자, 우측면에다가 일단 스케치 해가지고요, 점 찍고 이 점은 이 바깥선이랑 관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빠져나오죠. 그 다음에는
또 하나 우측면이랑 우측면 스케치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점을 찍는데, 이번에는 요 안쪽 선이 있죠. 안쪽에 어떤 투영된 선이랑 관통을 하겠습니다. 그럼 두 개의 스케치 그려졌죠? 그 다음에 축을 이용하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3 스케치를 이용하겠습니다. 3 스케치에 라인을 그려보죠. 요 점에서부터 그냥 대충 빼세요. 그런 다음에 선 잡고 요 바깥 면 있지 않습니까? 잡으면 이렇게 직각 구속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건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면 되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그 점에 이 구에 수직선이 생성됩니다. 일종의 서페이스에 대해서 법선이 생성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요. 일단 뭐 그냥 쓰셔도 되고, 그냥 쓸까요? 다시 한번요, 라인을 그리겠습니다. 이번에 요 선이죠. 선에 대해서 대충 그리신 다음에 요 선 잡고 안쪽 면 잡고요, 컨트롤 키로 직각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법선이 구해진 거죠. 이렇게요, 두 개의 법선이 구해진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 선은 두 개의 선은 보조선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하고요, 이 두 선을 연결하는 서플라인 선을 한번 그려볼까요? 연결하시고요, 살짝 요 화살표를 잡고 움직이신 다음에 요 선이랑 이쪽 선이랑 저는 탄젠트 구속을 주겠습니다. 이쪽도요, 요 선이랑 탄젠트 구속을 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살짝 굴곡진 선이 만들어지겠죠? 오케이 하죠. 그 다음에요, 다시 한번 기준면을 만들겠습니다. 면에 접하면서 요 점을 지나는, 그리고 스케치하죠. 원안을 그리겠습니다. 여기다가요, 너무 큰 원을 안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수입으로 갈 건데 이게 너무 크면, 그렇죠? 여기 흘러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단면과 단면이 교차되게끔 만들어지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4 정도로 할까요? 그런 다음에 수입 컷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면이 이 경로 따라 흘러가는 거죠. 흘러가면서 파버리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하면, 그렇죠, 약간 이렇게 굴곡진 단면이 만들어지죠. 자, 우측면을 위해서 섹션 한번 쳐볼까요? 섹션 치면, 자, 우측면을, 이면이 아니죠. 우측면 이건가요? 예. 쳐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유선형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요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패턴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원형 패턴, 아니죠, 곡선이용 패턴이죠. 선 잡고요, 패턴할 피치는 금방 했던 스윗 컷 있죠. 곡선 변형이 아니라 곡선 옵셋으로 하시고요. 시대 정리를 하면 안되겠죠. 곡선에 접합하시고 한 20개 정도로 이렇게 만드시면 충분히 약간 유선형이면서 안쪽으로 흘러가는 이런 선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또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창의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뭐 여러가지 수많은 방법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잘 판단해 쓰시고요. 특히 그 이런 옆에서 봤을 때 이런 평면상에 있는, 가상의 평면상에 있는 커브가 아니라 아까 전에 해봤던 식, 이렇게 3D 커브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거 따라갈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하시라고요? 면을 잡아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수직면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연구를 해보신다 그러면 아마 충분히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좋은 결과물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